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경기에 이기든 지든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관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선수만 잘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과연 베스트 11은 어떤 선수일까? 이 경기에서 선전해주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죠.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요즘에는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경기의 성패에 상관없이 또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플레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많이 바뀌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는 다시금 조금씩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잘 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선수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나눌 이야기부터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그 다음을 잇는 일본은행 총재의 이 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우에다가지오 이 총재 후보인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전 세계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죠. 원래 당초에는 이 구로다 하루이코가 워낙에 비둘기파적이었는데 이번엔 좀 중립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한 발언 가운데서 초완화적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이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일본 쪽에서의 통화 정책 기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약간 의외죠. 네.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좀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긴축성 발언을 좀 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일본 쪽에서는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는 완화 정책이 끝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나와가지고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확실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데,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잘 보이려고 하는 발언 같은 거 뭐라 그러죠? 포퓰리즘. 네, 약간 그런 식의 발언을 좀 일단 해놓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발언을 보니까 뭐 5년 동안 이런 것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발언했거든요. 5년 안에.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임기 중에는 턴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내심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발을 이런 식으로 내딛었기 때문에 근데 엔화가 또 급격하게 또 하락하진 않더라고요. 엔달러가 확 올라가진 않고 점진적으로 요즘에 올라왔었는데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엔화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수출 경쟁하는 부분, 특히 이제 경쟁이 많이 붙는 부분이 요즘 같으면 일본이 조선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 일본 쪽으로 수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에서 조금 불리해질, 자동차 쪽이 일본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출 경쟁에서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요즘에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뭐 LNG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이 발주를 할 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가격 싼 데로 많이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쪽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가격이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우선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엔화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럼 또 이제 원화 하락이 또 원인이 돼서 우리 주식시장에는 조금 이제 안 좋게 좀 작동을 할 여지가 있죠. 근데 오늘의 엔달러 환율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 부분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큰 우려는 없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시간에 YCC 뭐 폐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어쨌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민감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신규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전 총재인 기시다 총재가 이제 4월 달에 임기를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의 반응은 총대 매는 거 아니냐,
일본이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더 이상의 이제 엔저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거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기시다 총재가 총대 매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직전엔 구로다 하루있고 일본 은행 총재. 그렇죠. 구로다 총재. 네, 구로다 총재가. 네, 그래서 네. 이제 총대 매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에다 총재가 약간 반대되는 발언을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 국채금리, 장기금리 올렸었던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기존에 이제 엔저 정책 유지할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일단 이분이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고, 아무래도 이러한 발언들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일본 여당이 자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베노믹스 정책을 펼쳐왔었던 아베가 속해 있었던 그러한 정당입니다. 근데 우에다 총재가 사실 굉장히 좀 이 매파적인 발언을 주로 이제 내뱉었던 인사도 아니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뱉었던 인사도 아니고 굉장히 네. 중립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에다 총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총재 자리에 앉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엔저 정책 끝낼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들을 이제 발언하지 않고 엔저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약간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한 건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시각, 지금 당장에 이제 여당이 자민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시각을 좀 의도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이 금리 인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제 시장에서 장기 채권 물량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우에다 총재가 당장은 이 정치적인 시각을 아무래도 이제 의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엔저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청문회니까 않을까.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죠. 통과하기 위한 액션이다. 네,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은 저는 뭐 아무래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뭐 어찌됐든 이 여당 의식해서 아무래도 이 그러한 발언들을 한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저는 이러한 이 효과가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건 신흥국 자산이 약간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투자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증시 유동성이 살짝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보다 사실 더 큰 글로벌 어떤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뭐 경기 침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본의 이러한 뭐 엔저 정책 이어갈 거냐, 아니면 뭐 끝나고 금리 인상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글로벌 긴축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시장은 글로벌 긴축 기조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종목들이 강세 보일 거냐,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 일본의 이러한 이슈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남의 나라 이야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두 분이 나란히 이번에 청문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액션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건 어느 나라 당국자들이나 사실은 그렇게 좀 요구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데, 과연 이 기조 그대로 실제로 임기 중에도 행할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면모가 나타날지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요. 앞으로 또 4월 8일입니다. 만약에 취임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의 액션이 나올지, 또 BOJ의 회의 내용들 잘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수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로 저희 대진 구성되어 있는지 8강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오늘 경기 분위기와는 다르게 잘 뛰는 선수, 탄탄한 선수, 또 근래 들어서 주목받았던 선수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대 캐리소프트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근래 들어서, 특히나 올해 들어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AI 선수입니다. 오늘도 강세 움직임 지속하고 있고요. 캐리소프트는 오늘 이 오전에, 이 전반전에서 유아 관련된 선수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해서 정부에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라면서 육아 관련된 선수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아가방 컴퍼니도 다뤄봤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후반전 되면은 기운이 없더라고요. 캐리소프트도 지금 일단은 음봉 전환됐는데, 길게 잘 뽑아내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냐, 아니면은 오늘 조금 뒷심이 부족한 캐리소프트냐, 앞으로의 또 매력 대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라운드입니다.
뭔가 행동주의 펀드와 인연이 있는 선수들로 오늘 2라운드 구성을 해봤는데요. 한진칼 대 SBS입니다. 사실 한진칼은 이미 행동주의 펀드와의 관계가 정리가 됐죠. KCGI와 여러 가지 지분 경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배당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한 차례 호되게 당한 한진그룹이 이번에는 이사회의 인원을 확정을 지으면서 이번 주총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외풍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포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칼 어제 오늘 이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BS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이 SBS도 행동주의 펀드에 다음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고 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추천을 한 이사를 선임하는지 그 여부가 또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BS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진칼 대 SBS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가온칩스 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상당히 좀 꾸준히 잘 가고 있는 선수들. 요즘 들어서 AD 테크놀로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선수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엔비디아의 급등과 또 결을 같이 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가온칩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IT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IT 지금 통신 쪽에 기판을 하는 보통은 통신 장비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됐던 이수페타시스 차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통신 기판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온칩스와 이수페타시스의 대결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두 종목입니다. 의료 AI 관련된 두 선수고요.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이 두 선수의 비교 분석도 분석이지만은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해드리는 4라운드가 되겠네요. 뷰노, 루닛 이렇게 두 선수 4라운드에서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로 오늘은 우승 선수 골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선수가 딱 공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승자를 미리 좀 예견해 주셔도 나중에 지나서 1시간 지나서 보면 그게 성지글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껏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렇게 1라운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두 선수의 대결 진행해 보죠.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요. 저도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두 분 모두 다 코난 테크놀로지 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아찔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데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진 거죠. 신규수 전문가님?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저는 이제 상방이 어느 정도 막혔다고 봐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제일 핫한 섹터에 지금 속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못 간다 할지라도, 단타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종목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오더라도 곧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접근은 코난 테크놀로지 쪽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캐리소프트는 좀 한동안 또, 좀 잠잠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해외 쪽에, 외신 쪽에서도 우리나라 뭐 출산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뉴스 한참 나오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제 또 그 한마디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부 쪽에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안은 좀 이제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코난 테크놀로지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단타 접근이라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골랐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쪽을 골라주신 거예요. 코난 테크놀로지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상단에 좀 막혀 있는데 트레이딩의 가능성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더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더 핫하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이번 주 시장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다 AI인 AI. 것 같거든요. AI나 혹은 이제 이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지금 관련된 이슈들이 날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도 지금 같이 분위기 타서 정부 정책도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이번에 신성장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올해에 이 AI 관련된 정책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 또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올해의 주요한 전략들 자체가 AI 쪽이라든지 4차 산업 쪽에 맞춰져 있을 예정이고 AI 쪽이 지금 워낙에 시장에 수급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수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게 AI가 수급 받는 모양새 보니까 이번 주 말이나 혹은 이제 다음 주 초까지 가겠다 약간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한 그림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오늘 흐름 보니까 다음 주 초까지 또 AI가 가겠다.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게 이쪽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AI 쪽이나 데이터 이제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캐리소프트가 이제 왜 이 매력도가 조금 없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캐리소프트는 저출산 정책 관련된 이야기로 이제 엮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저출산 정책에 관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 통계가 나왔죠. 그러면서 0.78 수준으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한 명이 이제 자녀를 낳을 비율, 그렇게 이제 비율을 따졌을 때 0.78로 나왔어요. 그러면 2021년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고 이제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 소멸의 단계로 가고 있다까지도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모든 정책을 저출산 쪽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지금 저출산 쪽에도 주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오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그다음에 뭐 신상장조 꿈비 그리고 지금 캐리소프트 다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어제 오후부터 상당히 좀 강한 탄력 받다가 오늘 갭으로 뜨고 완전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지금은 조금 이제 사라졌다. 지금 이제 AI 쪽은 수급 받으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주니까 연속성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쪽은 오늘 다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AI나 혹은 뭐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은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이 살아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난테크놀로지가 지금 완전히 신고가 부근이기는 한데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AI, 뭐 시스템 반도체, 데이터 이쪽은 다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가 끝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더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여전히 뭐 투자를 하고 모아갈 만한 구간은 아니겠죠.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타,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난테크놀로지가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핫한 AI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두 분이 나란히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코난테크놀로지 대 캐리소프트 지금 워낙에 사실 시세 차이가 많이 나서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코난테크놀로지가 좀 더 낫다 의견 주시네요. 8대 2의 비율로 코난테크놀로지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캐리소프트가 현재 시세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가격이 8,300원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캐리소프트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저는 뭐 좀 기다리면 또 그 10,000원까지는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00원 일단 그 단기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소프트 가격 전략 10,000원 목표치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의 대결은 한진칼 대 SBS, 끊이지 않는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에 대한 라운드입니다. 한진칼 대 SBS,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SBS 고르겠습니다. SBS, 그리고요. 한진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좀 엇갈렸어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SBS가 최근에 온라인 파트너스의 새로운 이제 먹잇감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사회이사 선임권이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부정을 했는데도 이 관련된 온라인 파트너가 추천한 이 사회이사 선임권이 상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여전히 SBS는 좀 먹잇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어찌됐든 SBS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또 이 어느 정도 경영권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들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권 제외하더라도 저는 SBS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 광고 매출, 그러니까 공중파로 인한 광고 매출이 이제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진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SBS가 여러 드라마건들, 뭐 최근에 모범택시2도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한 건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계약건들을 늘려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SBS는 이 OTT 컨텐츠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OTT 컨텐츠, OTT 플랫폼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타 기업보다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당히 수익성도 견조하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개입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SBS가 어찌됐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온라인 파트너스가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건으로 인해서 SBS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러면 상당히 좀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구나.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SBS는 좋은 매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한질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그 다음에 뭐 2021년 계속해서 손실이 나면서 배당 안 한다고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M&A 건도, 아시아나항공 M&A 건도 중국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받았고,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남았는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도 이제 무사히 잘 어느 정도 이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배당도 좀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한진칼이 실적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배당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임원진도 변경이 되면서 회사가 조금 더 이제 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도 부담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서야 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SBS가 최근에 수급 활동이 워낙에 좀 좋았다라는 점, 수급이 워낙에 괜찮았고, 이번 온라인 파트너스 관련 건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알려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굳이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SBS가 트레이딩만 잘하면 충분히 큰 수익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SBS를 골랐습니다. 구제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SBS 자체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럼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저는 한진칼 골라주셨죠? 한진칼이 일단 배당을 새롭게 지금 시작한 3년 만에 지금 했는데 2018년도, 19년도까지 지금 배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배당률이 얼마였냐면은 거의 한 50%에 육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동주의 펀드하고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한테 굉장히 좀 선심 쓰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배당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분명히 안 되지만은 배당을 할 때,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이제 배당률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진칼도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은 또 이제 행동주의 펀드 쪽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뉴스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보다 배당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주주들 불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50% 주다가 이번 배당률이 3점 몇 %예요. 네. 이거는 그 뭐냐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기존 주주들 이거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그럼 불만을 활용을 해가지고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이쪽에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SBS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굉장히 SBS는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뭐 6배, 5배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약점이 있다면은 지금은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진칼도 그런 잠재성은 있다. 그리고 SBS는 어쨌든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한진칼 쪽이 더 아닌가 생각해서 한진칼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4강 대진 확정 지어보죠. 네, 한진칼 대 SBS, SBS 대 한진칼의 대결입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어떤 쪽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해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한진칼이 미세한 차이로 지금 이겼습니다. 53% 지지를 받으면서 한진칼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상승도 나란히 5% 정도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진칼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SBS 약간 좀 아쉽지만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김혜우 전문가님. 네, SBS 48,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48,000원 업사이드 10% 정도 보고 대응 전략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라운드입니다. 지금 두 선수의 시세가 극명하게 후반전에 엇갈리고 있어서 후반에 힘이 빠진 가온칩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뒷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가 오늘 나머지 시간 급등을 하면 10,000원도 터치가 나올 것 같은데 시세가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VI 오늘 좀 발동을 하고 지금 풀려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9,900원까지 양봉 길게 뽑아냅니다. 두 선수의 대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저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요. 저도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이수페타시스를 골라주셨는데 이 선수 오늘 왜 이렇게 강한 건가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후광 효과라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AI 반도체를 만드니까 그렇다면은 그쪽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쪽은 이수페타시스 쪽이거든요. PCB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통신 쪽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클라우드 쪽으로 또 엔비디아 쪽으로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일 직접적이다 이래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든 가온칩스든 저는 이제는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방만 노려보기에는 지금은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둘 다 단타 구간인데, 그러면 단타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러면은 시세가 펄펄 뛰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쪽으로 단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뭐 제일 핫한 섹터 중에서도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를 들어가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수페타시스 골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싼다 할지라도 계속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요. 주가라는 그쵸? 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쉬었다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단계 너무 많이 좀 에너지를 쏟아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힘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핫한 이수페타시스 일단은 좀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죠. TSMC와 삼성의 차이점이 뭐냐? TSMC는 디자인 하우스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삼성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이 디자인 하우스로 주목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삼성이 감을 잡았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삼성이 지금 M&A를 할 수 있는 현금들을 상당히 좀 보유를 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될 만한 게 디자인 하우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그렇죠.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코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나온 가온칩스도 그렇고 다 관련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팹리스에서 설계도 받아가지고 공정에서 이제 이 파운드리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설계가 쉽게끔 그리고 생산이 쉽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에서도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한 게 지금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든 파운드리든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온칩스가 180 나노미터부터 5 나노미터까지 상당히 초소형의 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미세화 공정은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또 중요해질 만한 그러한 기술이라서 지금 이제 가온칩스가 상당히 또 삼성전자가 이 군침을 기울이고 있는 M&A 후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차오르고 있는 건데 일단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가온칩스가 당장의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수급이 살아있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가온칩스도 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후 넘어와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에 이 하는 실적 캐시카우 자체가 워낙 탄탄해요. 최근에 이 MLB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MLB 다층 기판을 이제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을 따졌을 때 그리고 점유율을 따졌을 때 세계 2위 부분인데 기술력만 따졌을 때는 세계 1위 기업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군이 이제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앞으로의 이런 수익성이 뛰어날 텐데 국내에는 이제 MLB 기판을 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고객사로 뒀는데, 사실 이 미국 증시, 뭐 일본 증시, 어제 증시 다 끌어올렸던 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아니었나. 그쵸. 엔비디아가 그냥 다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증시도 엔비디아 관련주들 뭐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 두 종목이 이 이스페타시스랑 MDS테크 두 종목이거든요. MDS테크는 이제 국내 총판이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실적도 좋고 지금 현재 AI 반도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카드 GPU가 주목을 받는 게, 지금 이제 CPU, GPU, NPU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NPU에 대한 이런 발전 속도가 더욱더 이제 가속화가 될 텐데, CPU, GPU 합한 거죠? NPU가 AI 반도체에 특화된 이제 앞으로 이 발전해 나갈 고성능 이 운영 체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CPU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있었다가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GPU가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더 고성능이 NPU인데, 요거는 발전 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가 완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동시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라, AI의 지금 현재 분위기, 챗봇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다음 주까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스페타시스도 실적도 워낙에 훌륭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싼 상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스페타시스 골랐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골라주셨는데 뭐 너무 가뿐하게 이겨서요. 저는 다음 목표치를 얼마로 주실지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 그래도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이스페타시스 62% 지지받고요. 가온칩스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안내 드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수급 받을 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4,000원. 그리고 제 접근은 좀 조정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고요. 이 의료 AI 관련 두 선수, 뷰노 그리고 루닛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는 소개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시나요? 그러면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저는 뷰노 골랐습니다. 뷰노 그리고요. 저는 루닛 골랐습니다. 아우, 마침 잘 됐어요. 저는 두 선수를 다 잘 몰라서 한 선수씩 소개해 주시면서 또 고른 장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 뷰노는 어떤 거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이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료용? 진단을 도와서 네? 그러니까 의사한테 어떤 환자의 기록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그 영상을 또 판독하는 것까지도 해요. 병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예, 대체적으로. 예, 그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있고, 루닛이 이제 영상 판독 서비스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뷰노도 그것까지 해요. 아, 같이 하고 있고, 요번에 무슨 무슨 행사에 이제 참석한 거 보니까 의료 영상 쪽으로 또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쪽이 이제 뷰노고, 루닛은 주로 하는 쪽은 이제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전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 딱 MRI 영상 같은 거 나왔을 적에 가령 이 영상을 딱 보니까 무슨 어디에 종양이 뭐 있는 것 같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안 놓치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이게 루닛이고. 이것도 머신러닝이네요. 예, 그것도 여기 AI입니다. 들어보니까. 예, 전부 다. 네. 예. 전부 다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뷰노와 루닛이 하는 일이, 뷰노는 루닛이 하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아마 들어가 보면 루닛도 뷰노처럼 그렇게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같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뷰노를 고른 이유는 둘 다 실적도 안 나와요. 몇 년째 다 적자예요. 근데 루닛은 그 신규 상장 종목이고. 네,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뷰노는 그래도 이전에 이제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네. 차트라도 보려면은 네. 신규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예전에 이력이 좀 있는 종목이 차트 보기도 좀 편하기 때문에, 전 사실 둘 다 별로 그렇게 지금 편하죠. AI 쪽에서는
이제 의료 쪽에 올라오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 지난번에 AI랑 같이 조금 올라왔다가 네. 한 템포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쪽에 또 그 원격 의료 지금 얘기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종목이 같이 지금 다시 또 2차 반등이 네. 나오는 것 같아. 지금쯤 이 정도 왔으면 두 종목 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 그러다가 신규 상장 종목 아닌 쪽으로 고르자 이렇게 해서 골랐습니다. 예. 한편으로 또 보면은 셀버스 헬스케어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그것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쉽지는 그러니까 않을 것 처음에 셌던 애가 나중에도 세요. 계속 세요. 예. 처음에 약한 애들은 나중에도 또 약합니다. 예. 결국에는 하는 일도 비슷하고 지금 실적도 일단 좀 좋지 않은 두 기업인데 그 미세한 차이는 이 상장한 기간에 따라서 뷰노가 조금 더 레퍼런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셨고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님은 루닛이에요. 일단은 워낙에 시장에 AI 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종목 다 그냥 AI 돌릴 거 찾다가 의료용 AI도 돌려야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두 종목 다 과도하게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종목 다 지금 적자 행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장을 고르자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루닛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의료용 AI 쪽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루닛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주로 이제 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루닛 인사이트, 그다음에 루닛 스코프예요. 하나가 이제 암 조기 진단 솔루션,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임상 과정에서 임상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닛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조금 더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이 최근에 해외 기업들과 협업 계약을 좀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서 올해의 실적이 그래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가 이제 확실하게 조금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저는 루닛이 조금 더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루닛을 골랐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게 루닛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뷰노보다는 루닛을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의 움직임이라든지 의료 AI 쪽에서 누가 좀 더 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착안해서 두 분의 시선은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4라운드의 결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대진 만들어 가보시죠. 4라운드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뷰노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루닛에 대한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네, 루닛은 마디가 5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5,500원입니다. 업사이드 10% 정도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오늘의 4강 대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 4강에서 싸울 선수들입니다. 1라운드 대진부터 확인해 보자면은요. 오늘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가 캐리소프트를 이기고 올라왔죠. 그리고 SBS를 이기고 올라온 한진칼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대 뷰노 이렇게 두 번의 라운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 코난 테크놀로지 대 한진칼입니다. 지금 1라운드도 2라운드도 선수별로 좀 사이즈도 그렇고 현재 시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신규수 전문가님.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로 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요 저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아, 이게 또 이상형 월드컵을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1라운드에 골랐던 종목, 그러니까 8강에 골랐던 종목, 4강에 골랐던 종목,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문가분들의 선호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지거든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어요. 예. 원래 한진칼도 전문가님 픽이었고 코난도 전문가님이 픽해주셨던 종목인데 코난 테크놀로지. 네. 한진칼로 들고 천천히 갈 것이냐. 코난에 급류 타기를 해가지고 네.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네. 보면은 코난 테크놀로지나 AI 쪽에는 요즘에는 단타할 때 너무 얌전한 종목이나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리스크가 커요. 단타의 리스크는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멘텀이 얼마나 강하고 남았느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AI 쪽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타를 하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간 내에 그래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진칼의 배당 뭐 주주 환원 정책 어떤 그런 수혜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난이 아무래도 코난은 빠진다 할지라도 변동성이 온다 할지라도 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정적인 쪽을 탈 것이냐 금류 타기를 할 것이냐 지금은 금류 타기를 하겠다. 예.
예. 원래 스포츠를 할 때도 이런 거는 취향 차이잖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또 급류를 타면서 단기에 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실은 또 단기 급류차기를 상당히 좀 선호하시잖아요. 좀 그거밖에 안 하죠. 네. 그런데 한진카를 골라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번 주도 이번 주도 AI 데이터만 건들고 있는 상태예요.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그쪽만 이제 보이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그래서 네. 이제 그쪽 종목들만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를 고르지 않은 이유는 저는 저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들은 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고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수익 중인 단가에서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던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럼 지금 현재 단가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밖에 없는 단가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과도하게 상승이 나온 대장주들은 웬만하면은 이제는 지켜보자. 차라리 지금 AI는 열풍이 워낙에 거세서 다른 종목들로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돌고 2등, 3등이어도 큰 상승이 나오니까 저는 이 종목군들은 2등, 3등 봐도 그렇게 크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1등이 아니어도 2등, 3등 혹은 후반 주자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늦게 가는 애들도 충분히 따라타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저는 요새 이 AI 쪽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뭐 그다음에 데이터 이쪽은 하루 이상 안 가져가요. 저는 무조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 뜻은 지금 언제 저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고 봐야겠죠. 분위기가 타면은 더 갈 건데 분위기 안 타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또 매물이 나올 종목이겠죠.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위험도가 높다.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AI 쪽은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진칼은 지금 배당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워낙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이제서야 이전 매물대들을 다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다음 매물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겠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진칼 골랐습니다. 네. 원래는 금융통에 상당히 선호하는 김영희 전문가마저 사실은 현재 시세가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 한진칼을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로 결승전 진출자가 선택됩니다. 보시죠. 오늘 투표 결과는요. 계속해서 좀 쟁쟁한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결인데요. 한진칼이 근소한 차이로 다음 라운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골라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여기서 좀, 네. 사실 지금 이 목표가를 높게 드리진 못해요. 예, 그래서 소환 테크놀로지는 빠졌을 적에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냥 15만 9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투자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두 분 나란히 올라갈 여력도 있지만은 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으니까요. 15만 9천 원 짧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의 대결 함께할 선수 이수페타시스 대 뷰노입니다.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저희 자주 들러주신 시청자분 중에서 준호 필명 쓰시는 분이 계신데 뷰노 하니까 준호 시청자님 필명 말씀하신 줄 아셨나봐요. 그만큼 이 의료 AI 관련된 선수들은 아직은 이 전체 시장에서는 다소 좀 소외되고 또 생소한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이 선수들 이 시간에 좀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차트는 그래도 언뜻 보면 비슷하게 근래 들어서 올해 들어서 퍼포먼스 좋았던 두 선수인데요.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저도 이수페타시스. 두 분 모두 다 이수페타시스를 골라주셨어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좋은 내용들은 앞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확고한 세계적인 점유율, 기술력,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여기서 엔비디아라는 이 새로운 이제 이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면서 AI 쪽에 이제 이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는 당장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봤을 때 올해 AI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에 전국민 AI 일상화 계획이라는 이제 또 이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또 AI는 아마 이번에 탄력 나오고 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또 정부 정책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 늘렸을 때 어떤 종목 접근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이제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NPU는 발전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GPU, 엔비디아 관련된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스페타시스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봐도 암만 봐도 이스페타시스죠. 예, 뷰노는 적자입니다, 계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이 올라가는 상태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위치만 봐도 이스페타시스가 더 대장주고 급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트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은 섹터라는 뜻이에요. 아, 네. 저 두 개가 같은 섹터예요? 예, AI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예, 같은 섹터에서는 그러면 차트가 더 강한 놈이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잡아야 돼요. 예. 금융 타기를 하다도 그쪽에 잡아야 되고, 금융 타기를 잘못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물려버리는 수 있잖아요. 그쵸. 뷰노는 물리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더 갈 폭이 있단 말이죠. 꼭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스페타시스가 뭐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도 좀 궁금했던 게 반도체 안 좋다 했었고 올해 하반기나 돼야지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물론 여기서 하는 기판이라는 게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고는 하는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서도 이스페타시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반도체가 다 안 좋지 않아요. 메모리만 지금 메모리가 특히 안 좋고 엄청나게 안 좋고, 그래도 저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는 계속 지금 엔비디아가 TSMC한테 GPU 엄청나게 주문해놨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하반기 때 팔려고 지금 주문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나게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는 클 거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메모리 쪽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기대가 된다. 예. 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이스페타시스를 라인업 소개할 때 지금 9,000원 근처 되는데 저희 끝날 때 10,000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 채 10분도 안 돼서 이 선수가 오늘 장중에 1080원 터치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금 썼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그 부근에서 부침 과정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두 분이 뭐 약점 하나 없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음 라운드 대지는 가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뷰노가 약간 서러운 싸움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선택 어땠을까요?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대 뷰노의 대결이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도 이스페타시스에 많은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뷰노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뷰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6,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3,470원인데 16,500원 정도까지 보자. 그래도 꽤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있는 가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뷰노 가격 전략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승전 대진 보시죠. 두 선수의 대결로 오늘의 결승 꾸려봅니다. 한진칼 대 이스페타시스. 사실은 이 8강 대진을 쫙 보면은 못 들어본 선수인데 싶은 경우도 있고 너무 테마주잖아 싶은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 번의 대결을 거쳐서 저희가 결승전에 압축하는 선수들은 늘 걸출한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한진칼 대 이스페타시스, 약간의 취향 차이도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대결입니다. 두 분 골라주세요.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예, 아까 제가 코난 골랐죠. 네. 이번에도 뭐 이수 골라야죠. 예, 이스페타시스 금류타기 한 번 더 가나요?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아, 이게 금류타기랑 천천히 가는 것과 저는 이번 결정은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게요. 왜냐면 앞서서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한진칼 대결에서는 한진칼을 골라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페타시스하고 한진칼이 붙으니까 또 이스페타시스를 골라주시네요. 왜냐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만약에 이제 폭포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지대 없이 그냥 쭉 떨어지면서 이제 심해까지 갈 수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폭포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에 받고 다시 점프해서 이 폭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한진칼은 어찌됐든 이제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거 외에 다른 매력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을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애매한 거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이미 좋은 상태에서 좋아질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면 네. 많이 고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만약에 폭포수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1보 후퇴하고 10보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앞서 코난 테크놀로지하고는 살짝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좀 탄탄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저도 가령 코난하고 이수하고 둘 중에 어느 거 잡을래 그러면 이수 쪽이죠. 예, 왜냐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실적이 좀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제 괜찮은 종목이고 한진 쪽은 뭐 지금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저쪽밖에 없어가지고 AI 쪽밖에 없어가지고 네. 한진 쪽은 일단 좀 느릴 것 같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한진 그룹에 대한 개인적인 비선호가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주식시장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그런 부분. 전문가님 카카오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세요? 카카오요? 네. 그리고 거기는 한진 안 좋아하는 거하고는 결이 조금은 달라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다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저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마일리지 그 개편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회사 주가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투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느냐는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수페타시스 두 분 나란히 너무 좋다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가야 될 이 선수의 약점은 없을까요? 이스페타시스요? 네. 약점은 신고가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고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미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슬슬 차익 실현 눌림 구간을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이스페타시스 접근 당장 할 거냐 저는 당장 접근 안 할 것 같고 눌림 구간 기다렸다가 눌림 구간 나오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이제 관심주로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하고 좋은 종목인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신고가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게시판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돈이면은 한진 사는데 남의 돈으로 사는 거면 이수페타시스. 이런 투자 심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는. 뭐, 그러신가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이수페타시스를 상당히 좀 선호를 하는데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결정해 보죠. 네, 한진칼 대 이수페타시스 가뿐하게 이수페타시스가 이겼습니다. 70%가량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선수가 우승하기를 마음속으로 조금 바랬던 게 목표가를 두 분이 어떻게 주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게다가 또 10,000원이라는 라운드 넘버에서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과연 전략을 어떻게 주실까요?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저는 단기 목표가 10,000원 잡았어요. 단기 목표가 아까 10,000원. 이 회사의 약점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격이에요, 이격. 이겨. 네, 그래서 이격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단계 너무 많이 올랐다. 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표가 많이 들으면은 지금 들어와갖고 또 한참 그쵸, 동안 물려 계실 그쵸. 분들 계실까봐 일단 목표가 일단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재접근해야 될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차트 잠깐 좀 보면은요. 좀 쉬는 시기, 박스권이 형성되는 시기쯤으로 봐야 될까요? 예, 박스권이 형성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를 때 들어가시면 그러면 중기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 지금은 한 8,500원 정도? 예, 그 정도부터 뭐 모아가는 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라서 보유자 영역으로 저도 딱 10,000원 생각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지금 당장 접근 안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한 8,000원 중후반대 오면 그때부터 한 10% 눌림 구간 생각해서 밴드권 형성해서 모아갈 것 같고 단타한다면은 8,000원 중후반대 왔을 때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다시 10,000원 보고 재접근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저는 지금 당장은
보유자 영역이고 눌림 구간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두 분이 동일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신규 접근은 일단은 안 됩니다. 단계 목표가 10,000원 드리고요. 또 재접금 시점으로도 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 선수를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한진칼 가격 전략을 저는 신기수 전문가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한진칼이요? 네,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네, 미워도 한진칼. 다시 한번. 한진칼 한진칼은 지금 44,600원이에요. 예, 중기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은 5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 한진칼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이상형 월드컵 오늘의 우승 선수 이수페타시스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우승 선수를 꼽아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사자라는 추천의 의미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는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죠. 이종국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리고요.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